반려견이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시죠. 어떤 치료를 해줘야 우리 아이가 덜 힘들까? 수많은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고민의 가장 중요한 지점. 어쩌면 치료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겁니다. 그건 바로 어떤 항암제를 쓰느냐, 즉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투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이 질문부터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또 밤새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가장 효과 좋은 약을 우리 아이에게 찾아주고 싶은 그 마음, 다들 똑같을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먼저 했어야 할 질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대체 그 좋은 약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약의 종류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먹이는 항암제는 대부분 알약 형태잖아요. 그냥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게 하죠.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아이들한테는요. 바로 약이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일단 약을 먹었는데 이게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약효가 떨어지겠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흡수 안 되고 남은 이 고농도의 약 찌꺼기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여린 장 점막을 마구 긁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 먹게 되면서 암이랑 싸울 힘마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얘기할 핵심 개념, 정말 똑똑한 과학적인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영어로 DDS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약을 위한 KTX,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하거나 사고치지 않고 목표 지점인 암세포까지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약을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의 고통은 확 줄여주는 정말 스마트한 방법인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전 방식은요,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약을 많이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심했고요. 그런데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딱 적용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약은 더 적게 쓰는데도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더 잘 공격하면서도 그 끔찍한 구토나 설사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다시피 줄어드는 거죠. 아니, 약은 더 적게 쓰는데 효과는 더 좋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바로 이 숫자, 절반, 놀랍죠? 실제로 약물 전달 방식만 최적화해도요, 기존에 쓰던 약 용량의 딱 절반, 심지어 그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견뎌내야 할 약의 독한 부담이 그냥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적게 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항암제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특히 아까 그 악순환의 시작이었던 예민한 장 점막, 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이가 훨씬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물론 암을 이겨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싸우는 과정이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약물 전달 방식은 그냥 부작용만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간이나 신장도 보호해주고요. 장이 편안해지니까 아이가 다시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해요. 기운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전처럼 꼬리치면서 산책하고 장난감 물고 와서 놀아달라고 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참 와닿는데요.
항암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런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쓰면 그 날카로운 칼날이 오직 암세포만 향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죠? 그냥 강력한 무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지혜를 더해서 그 칼끝으로 암세포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치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셔서 무작정 제일 좋은 약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약을 우리 아이한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아이의 치료 과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암덩어리를 없애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하루하루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